70년대에 그 여성운동의 방향이 왜곡되어 있던 그 상태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성 문제를, 여성지위 향상을 극복하고 여성 인간 해방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교육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큰 성과고요. 그래서 1975년 유엔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 여성 운동의 그 방향의 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여성 운동을 여성 해방 운동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그 전기를 이룬 것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육이 이제 양산돼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양산해서 결국 여성학에서는 여성학이 개설이 되고요. 이화여대 예. 그게 1982년도고 그 다음에 그 각 분야에서의 여성 운동이 그 굉장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본격적으로 새로운 여성 운동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도 마찬가지고 수료생들이 나가서 네. 단체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여성 단체나 지식인 여성뿐만이 아니고 소위 이제 여성 근로자들, 여성 노동운동이나 여성 농민운동까지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손이 미쳐서 그쪽에 그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줬다. 이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죠.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겨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1979년에 당시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죠. 뭐 말하자면 크리스찬 아카데미 활동가에 대한 용공 조작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6분이 이유재, 한명숙, 신일영, 장상환, 황한식, 김세균 이 6분이 공부 모임을 하셨다. 거기서 이제 발단이 되는데 왜 이 6분만 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때 이제 청년사회나 교회사회 이런 데도 이제 스태프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성 농민 교육하고 여성이 아니라 농민하고 교회 농민하고 노동자 산업사회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분야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았고 운동하는 방향이 거의 비슷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성 농민 교육이나 여성 노동자 교육에서 서로 결합해서 또 맺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부라는 것이 뭐 그렇게 여러 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만나서 몇 번이나 되나 뭐 한 두세 번 되나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무슨 비밀 결사대로 우리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를 그런 기지로 만들려고 했다는 식 비슷하게 그 공부 모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늘 만나는 스태프들이고 무슨 접촉을 했다 어쩌고 이러는데 접촉은 늘 사무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교육할 때 늘 같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가 좀 문제가 된 거는 조선 여성 독본이라는 게 있어서 조선 여성 독본. 근데 그때 80년대 우리나라가 마크시스트 페미니즘, 뭐 소셜리스트 페미니즘, 뭐 리버럴리스트 페미니즘 이래가지고 페미니즘의 각 라인들이 얘를 가지고 또 80년대 엄청 옥신각신하면서 조금 분열도 하고 서로 싸움도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이제 공부들이 조선 여성 독본은 조금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본 그 아주 오래된 책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제가 신혜수 씨라고 있는데 신혜수 씨한테 그걸 빌려줬다 그래서 뭐 그런 불언서적을 배포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 뭐 비밀 뭐 결사된지 그런 것도 다 무죄가 되고 다 무죄가 됐어요. 다만 이제 그런 책을 봤다. 그래서 찬양고 뭐 이런 걸로 방법법에 걸린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거였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한 의원님이 보시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금 건강한 민주적 하나의 그 시각을 가지고 만든 교육 훈련을 이것을 상당히 좀 반공적인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독재 시대 때에 용공 조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압력이나 견제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독재 정권이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말 그 민주적인 이런 교육운동이나 모든 활동을 하면서 그 독재 정권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대에 우리의 시대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그물망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나의 역사적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밝혀져서 하나의 역사 속에 제대로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